라이브 해주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주말에 움직였는데 됐습니다. 될 것 같죠? 될 것 같죠? 거의 고정이 된 것 같아요. 네, 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의 각도에서 했어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분은 군대에서 발톱을 다치고 나서 아마 군홧발 같은데 밟힌 거 아니에요? 군화 속에서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그렇대요. 네. 일단 라이브를 하기 위해서 저는 좋습니다. 이거 보면 되겠다. 시작할게요. 오, 네, 댓글이 거꾸로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일단 자, 스케일링부터 할게요. 발톱 보시면은 되게 두꺼워져 있죠? 엄청 두꺼워요. 안쪽에 되게 큰 손톱깎이 같은 걸로 지금까지 자르셨대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돼요. 그거 치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치울게요. 치우고 혹시 돌아가면 한 번씩만 잡을게요. 이렇게. 저희가 이게 라이브를 하기 위해서 하는 카메라가 힘이 없어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힘이 없어서 그럼 발 모양이 안 나와요. 네, 네, 좋아요. 좋아요. 타월 어디 갔지? 시작하겠습니다. 두께부터 조절을 할게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평소에 제 영상 들어오셔서 보시고서는 궁금은 했지만 말은 못하고 밑에 댓글로 엄청 많이 남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소통이 너무 하고 싶었는데 지난번 저희 세택에서 박람회 할 때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때는 제 카메라가 고장이 나가지고 완전 망가져서 라이브를 못 해드렸어요. 아무 네일샵가도 이렇게 안 해줘요. 저희 협력샵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교육 받으신 샵에서만 가능해요. 좀 시끄러울 것 같아서 제가 아래 흡진기를 우선 안 켜고 얘는 흡진 필트가 이 앞쪽에서 이렇게 흡진기가 앞쪽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를 쓰게 되면은 요 안쪽으로 미세먼지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밑에 있는 흡진기를 굳이 쓰지 않아도 돼요. 저희는 아래쪽에서 흡진기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 고객들의 발을 케어를 하게 되면 그런 먼지 같은 게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래쪽에서 다 잡아요. 응대하는 마음가짐은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냐고요? 이 발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발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손이라고 생각하면은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근데 조금 슬픈 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막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원래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더 잘 대해야 돼요. 대전에도 있어요. 자,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두께부터 조절을 할게요. 꽤 오랫동안 아마 한 10년 넘게 고생하신 발이라고 하셨어요. 옛날에 군 생활 하실 때 생겼는데 뭐 어디서 케어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일샵에서 손 케어는 꾸준히 받으셨던 분이세요. 근데 발은 부끄러워서 못 내놓으셨던 분이시거든요. 감사합니다. 비슷한 상태시면은 일단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네, 그쪽으로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안내를 가까운 곳으로 연결을 해드릴게요. 전국적으로 되게 많은 샵에서 요즘에는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발 상태에 따라서 발톱의 형태나 상태에 따라서 그게 가능한 곳이 있고 불가능한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으로 저희가 연결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이제 저희한테 대표번호로 연락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발의 상태를 보고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금액이 어느 정도가 드는지 아셔야 오실 거 아니에요. 저희가 금액 같은 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무조건 얼마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쵸, 비용이 너무 궁금하죠. 그래서 지금처럼 저희가 이렇게 무좀이 있는 발들 같은 경우에는 케어하는 비용이 일반적인 페디케어는 25,000원씩 받는 곳이 많아요. 근데 저희는 무좀 케어기 때문에 우선 준비해야 되는 준비물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소독이나 살균도 더 신경 써야 되고 하고, 그리고 스킬도 일반적인 케어 스킬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게 교육비를 몇백만 원 들여서 공부를 한 사람들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무좀 케어는 저희가 5만 원 이상 받고 있어요. 근데 발 상태에 따라서 금액은 또 달라져요.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 학생들이 이제 협력샵이 됐죠. 원장님들이죠. 그런 분들이 무좀 케어에 대해서 저희한테 교육받은 학생들은 사실 좀 저렴하게 받는 편이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좀 많이 비싸게 하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모든 제품이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건 기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받는 사람의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객단가를 정하는 거라 잘 받는다 못 받는다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무좀 케어 기본 5만 원에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발가락 하나당 이 발가락 하나 스케일링 하는데 금액이 또 달라져요. 네, 맞아요. 인건비에서 엄청 저렴해요. 하지만 또 이렇게 심각한 발가락은 스케일링하는 비용이 또 추가가 돼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최소 1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책정이 돼요. 그래서 발 상태나 형태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사진을 보내주시거나 상담을 받으시고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돈을 벌겠다는 마음으로만 하면 사실 가격을 엄청 높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러지 않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예쁜 발톱, 건강한 발톱을 찾길 원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일단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저희 동네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에 자라가지고 사실 어른들이 힘들거나 불편하지 않아요. 좀 편해요, 젊은 사람들보다. 그래서 그분들 손발 보면은 멀쩡한 분들이 없죠. 아, 이 정도 상태면 몇 회 받아야 되냐고요? 그건 개인차가 있어요. 건강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되게 빠르고요. 어저께 오셨던 어머님 같은 경우엔 발이 진짜 많이 좋아지셨는데 올해 7월부터 오셨거든요. 근데 내년 여름에 자기는 이제 샌들 신고 슬리퍼 신을 수 있겠다고 신이 나셔서 가셨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1년을 해도 이제 막 허리까지밖에 안 내려오는 분도 있어요. 이게 혈액순환이 잘 되고 건강해져야 좋아지는 거라. 발끝에 힘 좀 빼실까요, 고객님? 네. 제가 그리고 영상에 어떤 할머니한테 어머님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댓글로 어머님이라고 하지 말고 고객님이라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요? 하고 물어봤어요. 왜냐면 고객한테 고객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하긴 하겠지만 그거를 꼭 법적으로 정해놓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쳐서 형태가 변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서 이제 무좀이 생겼잖아요. 근데 사실 더 문제가 뭐냐면 안에 있는 베드가 망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기형으로 변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이 다쳤을 때 껍데기만 다쳤을 때는 걔가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그죠? 다시 아무것도 상처가 없도록 돌아오는데 속까지 다쳐버리면 어때요? 흉터라는 게 생기죠. 그러니까 발톱에도 흉터가 생긴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발톱은 이미 안쪽에 흉터가 생겨버린 걸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거는 저희가 단정을 지을 수는 없어요. 케어를 해봐야 알 수 있어요. 궁금하죠? 밑에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흉터가 돼버린 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열심히 해줘도 그냥 흉터가 잡혀 있겠죠. 대신 계속해서 케어를 받으셔서 더 이상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여기 양 사이드 통통하잖아요. 눌러보면 딱딱하거든. 요 안으로 발톱이 다 자라 있어요. 그러니까 발톱이 밖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나올 때 신발이 누르잖아. 양말이나 신발이. 근데 그 누르는 시간이 하루에 많게는 뭐 열 몇 시간, 짧게는 7, 8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 신발 안에서 발톱이 자라 나오다가 나오지 못하니까 돌아서 들어가요. 아, 이거는 저희가 독일에서 사왔어요. 독일에서 사왔고 이 드릴은 사실 몇백만 원 하는 거라서 일반 분들이 살 수가 없어요. 저희가 산 것도 전문가여서 몇백만 원에 산 거지
그냥 외부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1000만 원 정도의 가치를 하는 드릴이에요. 그리고 이걸 사기 위해서 독일까지 가서 샀기 때문에 왕복 비용이랑 뭐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몇백만 원 이상이겠죠. 이번에 저희가 스위스랑 이런 데 가가지고 그 유럽 쪽에서는 문제성 손발 관리 전문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푸들록이라고 하는 손발, 문제성 손발 전문 의사가 있고요. 푸스플레게라는 이런 발 관리 전문가가 있는 직업이 있는 곳이 유럽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런 35년 정도 되신 푸들록이 학교에서 이번에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또 따고 왔는데, 사실 교육을 들으면서 우리나라하고 접근법이 많이 달라서 훨씬 좋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에 적합하도록 잘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시술을 해드리고 케어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교육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좀 많이 달라요, 성격이. 지금 안이 텅텅 비어 있거든요. 근데 안에 바깥은 되게 딱딱한데 속은 퍼석퍼석하고 말랑말랑한데, 사람들이 겉만 보니까 내 발톱이 되게 딱딱한 줄 알아요. 근데 속은 말랑말랑 퍼석퍼석해요. 근데 그곳에 습기가 들어가게 되면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스펀지처럼 흡수를 해요. 근데 그 흡수된 물이 빠져나올 수 없어. 왜? 밖은 또 딱딱하잖아. 물은 속으로는 들어갔지만 밖으로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안에 균이 더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저희가 스케일링을 해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습기가 잘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한 것도 있어요. 왜? 멈출 수 있는 공간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수분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열어드리는 거예요. 신기하죠? 혹시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네. 미소만. 이 부분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눅눅하게 젖어 있어서 살짝 통증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아마 아침에 샤워하시고 시간이 꽤 흘렀을 텐데도 이제 느낌이 살살살 오죠. 안으로 들어갈수록. 눅눅하면 눅눅할수록 그 느낌이 더 강해요. 무좀이 있거나 이런 발톱을 가지신 분들은 습식으로 하는 데는 하시면 안 돼요. 습식으로 하시게 되면은 더 안 좋아요. 네, 느낌이 오죠? 자, 중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아이고. 습기랑 지금 사용하는 알코올이랑은 달라요. 얘는 그냥 일반 알코올이 아니고 이런 무좀에 특화된 알코올이에요. 계속 이게 내려가. 잡아줘야 되겠다.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또 하나 하고 싶은 말이, 이런 발톱들이 자라나오면서 속은 비어있는데 겉에 껍데기만 말려서 발톱이 이렇게 말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속이 비어있는 발톱은요, 의미가 없어요. 있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 안에 다 텅텅 비어있거든요. 그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런 발톱을 펼친다라고 해서 의미가 있겠어요? 없지. 만약에 이런 형태로 내성이다 그러면은 내성이 먼저가 아니에요. 이런 무좀 케어가 먼저지. 안쪽에 요 안에 보시면 이거 다 발톱이에요. 되게 딱딱하죠. 이쪽에도 요 안에 이렇게 발톱이 들어있어요. 이거 다 긁어내려야 돼요. 아파요? 혹시? 조금 살짝 아프셨어요? 아프면 발끝에 힘이 오게 돼 있어요. 간지럽죠? 목소리 나올까봐 말씀도 못하죠. 발 조금만 이렇게 주실까요? 도망가지 마세요. 속이 이렇게 비어있을 줄 몰랐죠? 근데 보시면은 비어있더라도 위에 발톱이 있으니까 살이 요 형태를
발톱이 있는 형태를 유지하잖아요. 안 치고 올라오고. 저희가 복원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근데 복원을 할 때 뭘로 복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알러지 반응이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복원을 그럼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복원을 하게 되면은 꼭 그 기한을 지켜주셔야 돼요. 유지 기한. 저희가 고객들한테 오라고 하는 기한이 있는데 그건 사실은 맥시멈 기한이 아니라 미니멈 기한. 그 안에 오셔야 돼요. 미니멈 기한이 아니라 맥시멈 기한. 그 안에 오셔야 돼. 근데 고객들은 자체적으로 자기가 기한을 정하고 저희가 준 기한보다 막 2배, 3배 만에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더 심각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됐습니다, 오지 마세요 해도 계속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아직 더 오셔야 됩니다 했는데 더 오셔야 됩니다 했는데 자체적으로 이제 그만 와야지 하고 안 오시는 분도 계세요. 아니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요대로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요대로 줄게요. 제가 살짝만 빌게요. 얘가 끝쪽에 힘이 많아서 영상이 좀 많이 흔들리죠. 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이제 그만 가도 되겠다 하고 안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문제가 그런 분들이 꼭 나중에 1년이나 짧게는 6개월 있다 다시 나타나요. 전화가 와. 미쳤나봐요. 잠시만요. 진동을 해놔야겠다. 오늘 전화 못 받아요. 전화하지 마세요. 오늘 쉬는 날인데 제가 라이브 찍으려고 일부러 잠깐 나온 거예요. 전화하셔도 전화 못 받아요. 저도 위아래 바꾸고 싶은데 처음에 스타트 때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위아래 못 바꾼대요. 보시는 방향을 뒤집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 라이브를 초짜라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될지 몰라서 처음에 한번 바꿔버리면 그 방향이 고정이 돼요. 죄송해요. 이미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 안에를 조금 더 펴내고 싶은데 이분이 피부가 조금 약하기도 해서 다시 시작할게요. 이번에는 바꿀게요. 끝에 보시면 노랗게 막 껴있죠? 이거 다 무좀균이에요. 애들이 바글바글 죽겠다고 막 난리가 난 것 같아. 콧구멍이 가려우세요? 신기하죠? 네, 라이브 처음이에요. 그냥 갑자기 모델이 한 분 생겨서 제가 조용할 때 라이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희 학생들이 알면 삐질 거예요. 자기네 없을 때 이거 촬영하고 스케일링 했다고. 무좀은 사실 냄새가 별로 없어요. 그 냄새가 나는 건 무좀 때문이 아니야. 발톱이 깨끗해도 냄새 독한 분들은요 진짜 독해요. 손끝에 이렇게 장갑을 껴도 무좀 없는데 발을 그냥 보기엔 깨끗하다? 근데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장갑을 벗었는데 그 손끝에 냄새가 남아가지고 밥 먹을 때마다 그 냄새랑 같이 음식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무좀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무좀 말고 다른 박테리아 균이나 그 냄새나는 균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은 남성분이고 여성분이고 입냄새도 심할 거고요. 그리고 성인들만 들어왔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질에서 냄새 나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것들도 손끝 발끝에 다 냄새가 나요. 사실 냄새 심한 분들 암내 심한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안에를 좀 파놓고 제가 되게 저희 학생들한테 교육할 때는 엄청 강한 말을 쓰는데 영상에서 강한 말을 썼더니 다들 그런 말 쓰지 마라 막 이렇게 훈계를 주셔가지고 고급진 용어만 쓰려고 그랬더니 참 영상 만들기가 힘들어요. 원래 제 본연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조금 꾸민 모습을 보여줘야 돼. 슬프지만 또
제가 원하는 분들만 볼 수 있는 게 아닌 게 이제 이게 공개된 영상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예쁜 말만 쓰도록 노력할게요. 무좀 냄새 안 나는 사람 많아요. 지금 이분도 냄새 하나도 안 나요. 발에 무좀만 있는 거지 전체적으로는 되게 깨끗하신 분인 거죠. 사람들이 무좀 있으면 되게 더러워서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되게 깨끗하게 관리하시는데도 생기시는 분들 많아요. 면역력이 약하거나 그랬을 때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좀 있으면 더러운 사람 이렇게 하면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때 무좀이 들어온 그때에 면역력이 약해서 혹은 그냥 선천적으로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몸뚱아리 자체가 그 부분이 약한 거야. 그래서 보면은 유전이냐 쉽게 온 가족이 오른쪽 엄지발톱이 무좀이거나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특히나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가서 발을 되게 많이 혹사를 하기도 하지만 문제가 또 그때는 위생적으로 씻는 게 또 어렵잖아. 훈련 나가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들 무좀 있으면 안쓰럽게 생각하고 저희처럼 전문적으로 하는 샵으로 좀 보내서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내가 더럽다라고 보여질까봐 더 이런 데 못 오시거든요. 근데 이거 더러운 질병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그만큼 군 생활을 열심히 하셨다는 증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군대를 갔다 왔다고 해서 다 무좀이 걸리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이 밖에 돌아다닌다고 가을 한절기에 감기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따라 본인이 약한 부분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무좀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은 마음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 32분이 보시고 계시네요. 라이브 재밌다. 한 번씩 할까요? 일반 영상 찍을 때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고객들이 이렇게 라이브 할 때는 말을 못 하시더라. 호주에서 호주 어디서 하세요? 호주에 골드코스트에 제자가 한 분이 있어요. 그분도 지금 이거 시술하시고 계실 텐데. 아, 시드니에요? 시드니는 제가 자주 갔죠. 시드니에 미콜 옛날에 제가 다녔던 회사 회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서양인들은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일반적으로 미국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씻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는 물로 씻어요. 저희처럼 목욕 문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발을 잘 씻지도 않고 집 안에서도 신발을 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을 잘 안 씻죠. 그냥 헹구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미국에 있는 네일샵은 스파가 있잖아요. 그게 그냥 거기 가서 의뢰 일주일에 한 번씩 발을 씻으러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네일샵에 와서 발톱을 깎고 그리고 발을 씻고 뭐 그 안에 있는 이물질을 빼고 그러고 가요. 그리고 뭐 이런 말 웃기겠지만 저희 학생이 미국인이랑 결혼한 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랑하는 남편한테 의뢰이 발로 막 꼬집고 장난치고 발로 막 다리 쓰다듬고 하잖아요. 안 그런가? 아무튼 저희 엄마 아빠는 서로 발장난을 되게 많이 치셨거든요. 근데 남편한테 발로 살짝 들이댔다가 이혼할 뻔했대요. 더러운 거 어디다 갖다 대냐고. 왜냐면 거기는 발을 안 씻으니까. 램 누나? 제가 누나인가요? 누나겠죠? 네. 아, 이거 배우러 한국에 오시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냐고요?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만 잡고 오셔도 괜찮아요. 근데 네일을 한다라는 전제 조건 아래 오셔야 돼요. 네일을 하실 줄 모르고 드릴을 사용하실 줄 모르면 기간은 길어져요. 근데 네일을 네일을 할 줄 알고 드릴을 그래도 기본적으로 조금 쓰실 줄 안다라고 하면 문제성 드릴은 제가 가르쳐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일주일 잡고 오시면은 충분해요.
군대에서 엄지발 다쳐서 지금 분처럼 무좀 맞는데 케어 가능할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케어 하고 있죠. 네, 가능합니다. 이경준님.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연결해 드릴게요. 근데 오늘은 저희가 학원도 샵도 다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전화 주시면 제가 전화를 안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 전화하시지 마시고 평일날 전화 주세요. 평일날 오전에 10시 이후. 예전에는 제가 쉬는 날도 전화를 받아드리고 이랬는데 그랬더니 지쳐서 일의 재미를 빨리 잃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쉬는 날은 철저하게 쉬려고 일부러 연락을 좀 안 받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 학생들은 또 샵에서 원장님들이나 이제 네일리스트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급한 고객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뭐 쉬는 날이나 늦은 저녁 혹은 이른 아침 연락이 오면은 제가 가능하면 최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일반적인 고객분들한테는 저희가 근무 시간에만 답변을 드려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가 수다 떠느라고 스케일링이 되게 늦는데 원래는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말 안 하고 하면 훨씬 빨라요. 지금 이분은 일단 떠 있는 거는 제거를 거의 다 했는데 이 부분이 하얗잖아요. 이게 원래 건강한 발톱처럼 이렇게 투명한 핑크가 나올 때까지 계속 길러 내려야 돼요. 근데 이게 다 안쪽에 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잡으려면은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시는 약을 받아서 꾸준히 바르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관리 방법대로 관리를 홈케어를 잘 해주셔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귀찮아가지고 안 해오시면은 저희랑 만나는 횟수가 길어지고 기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저희랑 오랫동안 만나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만나야지. 하지만 또 말 잘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 이제 더 이상 별로 보고 싶지 않은 분들. 아, 여기는 이제 오고 싶지 않다. 그럼 진짜 말을 잘 들으셔가지고 몇 번 안 했는데도 완전 깨끗하게 좋아지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자, 스케일링 했고요. 아까 스타트 할 때 발 사진 보셨죠? 상태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하얗죠? 타고 올라간 거 보이시죠? 요런 거. 지금 안에 보면은 바디의 라인들이 되게 많이 망가져 있어요. 이거 다 길러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러 내려오는데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하지만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려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지만 양 사이드는 뿌리까지 균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생성하는 뿌리에 균이 있기 때문에 생성되는 애들이 다 균을 들고 나와요. 그래서 그 뿌리가 빠져 나올 때까지 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뭐 빠른 분들은 뭐 6개월도 걸릴 수 있겠지만 늦는 분들은 2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건강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왜냐면 혈액순환을 잘 하시면은 영양분이 잘 오게 되고 그러면은 쌓을 수 있는 아군들이 많아지니까 균들을 빨리 죽이겠죠. 그럼 훨씬 빠르게 좋아지실 수 있어요. 발톱이 커브가 생겼어요. 스키 때처럼 발톱을 길러도 위로 자라요. 교정. 엄지발톱을 어릴 때 짧게 잘라서 그런 거보다는 아마 그 탐님은 원래 여기에 뼈가 여기까지 있거든요. 근데 뼈가 짧을 거예요. 한번 만져보세요. 뼈가 남들보다 좀 짧을 거예요. 발톱이 이렇게 스키 점프라고 하면 그 끝에 뼈가, 지금 이분 여기 뼈 있거든요. 근데 뼈가 없으실 거예요. 뼈가 유달리 짧게 나온 분들이 스키 점프로 다 자라요. 그건 선천적인 걸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교정을 한다라기보다는 더 이상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계속 눌러주면서 관리를 하는 거고, 뭐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관리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물어뜯거나 교조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물어뜯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기가 달라져요. 물어뜯어서 살이 치고 올라와서 그렇게 위로 자라는 손발톱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교정을 하면 다시 내려와요. 지금 요 안에 발톱이 들어있어서 제가 빼고 있는데 보시면 진짜 약간 말랑말랑해졌죠. 딱딱했던 게 어때요? 달라졌죠? 말랑말랑해졌죠? 신기하실 거예요. 요런 것들이 나중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 부분에 염증이 생기고 또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발톱이 안에 있어요. 네, 뼈가 없죠? 네. 그런 분들은 스키 점프로 자라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 아기들 손톱 형태, 발톱 형태를 보고 그 아이가
뭐 남들보다 뼈가 짧게 자랐을 수도 있고 혹은 뭐 다른 기관이 좀 약하게 나왔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손발톱 형태를 보고 되게 많이 가늠을 할 수 있어요. 신생아 교조증, 저기 내성이라고 해서 신생아인데 손발톱이 콕 박혀가지고 살이 막 올라오는 애기들이 있어요. 나머지 발톱은 예쁘게 자랐죠. 그거는 이제 아마 선천적으로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걸 거예요. 어머님이나 아버님 중에 한 분이 그럴 수 있어요. 뼈가 좀 짧게 자라 있을 거예요. 아무튼 선천적으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면은 또 태어났을 때도 고생했을 수 있어. 그래서 아마 어머님이 그거에 맞춰서 손발톱을 자르다 보니까 그 형태가 더 그렇게 맞춰져서 자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무튼 태어났을 때 이렇게 내성으로 확 박혀버린 손발톱을 가진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잘 길러내리면 괜찮긴 한데 여기 말랑말랑해졌죠. 여기 보세요. 아까는 딱딱해서 올라갔던 살이 말랑말랑하게 들어가죠? 안에 들어있던 발톱을 끄집어내서 그래요. 근데 이거 되게 깊어요. 한 번에 끄집어낼 수 없어요. 사람에 따라서 한 4번, 5번까지 해야 끄집어 나오는 사람이 있고 2번째 만에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빼줘야 위에 뿌리가 또 아래쪽으로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라고 하면 사람들이 돈 벌려고 오라고 하나 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쪽은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딱딱해요. 근데 여기는 말랑말랑 다르죠? 양쪽이? 여기 또 끄집어내야 돼요. 생방송 언제 하냐고요? 일단 모델이 있어야 되고요. 이거를 생방송을 해도 좋습니다 하는 고객분이 계셔야겠죠. 그리고 제가 시간이 있어야 돼요. 지금 저희가 외국에서 학생들이 좀 많이 와 있고 선생님 한 분이 지금 긴 휴가 중이시거든요. 해외여행 가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 분 빠질 때마다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11월 말에 그 변호사님이랑 의사 선생님이랑 이런 분들 모셔놓고 또 이제 저희 학생들 협력샵이라고 하죠. 그런 샵들의 원장님들한테 많은 교육을 또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준비도 저희가 또 바쁘고 연말이잖아요. 연말이다 보니까 또 손발 예쁘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되게 많이 오세요. 느낌 이상하죠? 뜯을 때 아프죠 살짝. 왜냐면 속에 박혀있던 게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제 뜯겼죠 살짝 말랑해졌죠? 신기할 거예요. 네. 그러면 저희가 문제성을 하다 보니까 니뻐라고 하는데 큐티클을 자르는 니뻐도 필요하지만 발톱을 자르고 이런 것들을 걷어내는 니뻐가 필요해서 제가 세계 박람회는 다 돌아다니면서 되게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한 100개 정도 가지고 와서 테스트를 한 것 같아요. 저희한테 엄청 종류별로 많거든요. 100개는 좀 오반가? 99개? 아무튼 그렇게 갖고 와서 테스트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거를 이번에 상품으로 출시를 해요. 그래서 혹시 발톱이 너무 두꺼워서 잘 못 자르겠다 그러면 이런 거 이용해서 여기 위에서부터 이렇게 야금야금 잘라주시면 되게 쉽거든요. 드릴로 갈아내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그래서 이거 혹시 제품 구입하시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은 저희가 11월 지금 며칠이지? 아마 다음 주나부터 시작해서 판매가 시작이 될 거예요. 저희 대표번호로 문의 주시면 구입 가능하세요. 금액은 그때 정해져서 공개가 될 거예요. 만약에 생방송에 모델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신청을 해주세요. 시술비를 조금 깎아드릴게요. 호주도 보내드립니다. 네, 그 미콜이라는 그 네일 재료 회사 있죠? 그곳에다 주문하시면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네, 자, 안쪽 다시 조금 들어갈게요. 띵띵. 미콜이요, 미콜. 시드니에 있어요. 웰뱅크 스트릿에 있어요. 이사했다. 웰뱅크 스트릿에서. 대표 번호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안내 도와드릴게요. 그곳. 미콜, 네 맞아요. 올 초에 갔더니 다른 곳으로 확장 이전하셨더라고요.
올 초에 저 시드니에 가서 이거 문제성 교육하고 왔는데 그때 신청하시라고 했더니 골드코스트 있는 분만 신청하셔서 그분만 교육해드리고 왔어요. 수강료도 한국이랑 똑같이 받았어요. 제가 가는 길에 해드리는 거라 경비를 그냥 제 사비로 다 했거든요. 제가 수강료를 많이 비싸지 않게 받아요. 비싸다면 비싸고 사실 싸다면 되게 싼 거거든요. 지금 제가 이번에 스위스 갈 때 수강료 되게 비싸게 주고 갔다 왔거든요. 그거에 몇 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비싸지 않게 받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이거를 배워서 시술을 했으면 해서 그런 건데 그래도 그 가격이 또 생각해보면 또 싸지 않으니까 쉽사리 도전을 못해요. 근데 더 비싼 데에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비싸니까 더 잘 가르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분들 기술도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교육 들으시면 항상 교육은 플러스 알파예요. 네, 좋은 건데 저희는 가격이 싸서 안 좋지 않아요. 제가 그냥 비싼 가격을 받아서 몇 명한테만 가르치고 싶지 않아서 가격을 접근성이 좋은 가격대를 맞춰 놓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배웠으면 합니다. 밴쿠버에는 없어요 지금. 수강료 문의는 저희 또 대표번호로 연결해 주시면은 연락처 연결해 드릴 거예요. 저희 이거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네, 봅시다. 볼게요. 아까 비포 사진 보셨죠? 자, 양 사이드 약간 말랑말랑해졌죠? 이거 완전 말랑말랑해졌고요. 안쪽에 그냥 텅텅 비었어요. 요거는 완전 귀요미가 돼버렸습니다. 네, 말캉말캉한 살이 됐어요. 안녕. 근데 얘는 여기 보시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근데 방금 고객님이 제가 이걸 뜯어낼 때 조금 불편해 하셔가지고 이거 그냥 다음번에 뜯어내는 걸로 할게요. 네, 맞아요. 그 미콜이 그 한국에 있는 경환사 그 회장님, 네, 그분이 경영하시는 거라 거기서 하시면은 사실 가격 비싸지 않게 제품들 다 구매하실 수 있어요. 되게 저렴하게 판매하시더라고요. 저도 시드니 가서 하고 싶었어. 회장님한테 가가지고. 근데 한국에 조금 더 있다가 살아보고. 저 외국 나가면 환영받는데 한국에선 별로 환영을 못 받아요. 짠! 요렇게 해서 마무리 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마무리로 그냥 끝내시는 것보다는 지금 저희가 균제를 좀 많이 찾고 있어요. 제품을 고객들한테 이제 시술을 해드리려고. 물론 이제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도 당연히 있지만 얘는 오일이거든요. 닥터 스피릿이라는 안티 PF 오일이 펑거 오일이에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발라서 마무리 해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뿌려주는 거예요. 이거 뿌리면은 아까 발 무좀 냄새 나는 거 어떻게 견디냐고 물어보신 분 계시잖아요. 시술하기 전에 이거 뿌리시면 돼요. 여기 티트리 오일 향이, 티트리 아시죠? 향이 완전 강하게 나거든요. 그쵸? 얘는 먼지를 없애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사이사이 혹시 조금 더 해야 되는 게 있는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게 티트리 오일 향이 확 나면서 발에서 나는 그 무좀 향이 거의 잡혀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네, 라이브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저쪽 발톱 라이브 다시 할게요. 왜냐면 이게 화면이 조금 불편해가지고 아마 보시기 불편하실 거예요. 이제 알았으니까 이번에는 잘 해볼게요. 발가락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 네. 중지하시겠습니까? 종료.